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좀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아이온큐에 투자한 금액을 본다면 445만 주를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2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뒤편에 가서 제가 깊이 있게 조금 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전에 지금 이제 또 나왔던 소식이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거니까 먼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싱킹 알파에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부의 중대한 메모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핵심 인재 영입과 스카이월드 인수를 통해서 국방부의 규제 유품을 상세하면서 강력 매수를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국방부의 양자키 분배 금지는 위험 요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는 아이온큐 비즈니스 부분에서 미미한 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스카이월드 인수와 더불어서 국방부의 CIO를 영입을 통해서 아이온큐는 업계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 연간 매출의 추정치가 2027년에 한 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고 PS 레이쇼 기준으로 해서 23배에서 30배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준 대비해서 한 30.4%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점점 더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는 핵심 인재들을 갖다가 영입했으며 이탈리아 법인의 아이온큐 이탈리아를 출범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나온 메모 하나가 방산 사업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QKD, 요 양자키 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장치 구매를 금지하는 메모에 서명을 했는데, 모든 컨텐 기업은 큰 타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KD 기반의 암호화 방식은 수학적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국방부는 해당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 시스템 구매를 즉시 금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고객이 미 정부의 양자 컴퓨팅 기업에는 매우 큰 위험처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메모가 아이온큐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QKD는 다른 양자 방산 서비스의 핵심이지만 아이온큐에는 사업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 다양한 사업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계약 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서 향후 이 메모가 철회될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메모는 국방부와 협의하려는 다른 양자 기업들에게는 타격이지만 아이온큐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이온큐를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국방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메모를 발표했는데 이 문서는 군 인력이란지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급분상하는 암호 표준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는 거죠. 다음 기술을 테스트, 평가, 파일럿 또는 사용 조달하지 않는다. 양자 보안 또는 키 관리 기술, 여기에는 양자 키 분배 등도 포함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아이온큐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QKD는 아이온큐를 포함한 모든 양자 기업이 전체 인프라 스택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아이온큐의 또 주요 고객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가 도입하는 모든 양자 컴퓨팅 기술은 NIST, 그 말해서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인증한 PQC, 요걸 알고리즘 3종 중 하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NIST의 인증의 알고리즘들은 아직까지 실전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양자 컴퓨팅에 해당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NIST는 장초 4가지 알고리즘의 후보로 올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개 즉시 풀렸다, 뚫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머지 3개가 시간이 지나도 안전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QKD 기반의 보안은 물리학의 핵심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해서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직 이쪽으로 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이제 발표는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도 다 3개가 또 나머지 3개가 뚫리면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메모에 대한 연구가 온라인상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정량적인 영향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아이온큐를 포함한 다수의 미국의 상장 양자 기업들은 국방부와 SBIR, 즉 중소기업 혁신연구에 대응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QKD 관련 연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이온큐의 미래 매출에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확답은 할 수 없는데 확실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 조사 과정에서 아이온큐 IR팀에 요거의 메모에 대해서 입장을 문의했는데 회사 측 답변은 아무래도 방침상 DOW가 내린 내부 지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회신이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정부 계약자답게 해당 메모를 인지하고 있으나 코멘트는 피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런 점이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장사 8K 공시는 이전에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 duty to collect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기 중에 SEC에 8K를 제출하면서 정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 원고 작성 시점 기준에서 아이온큐는 이번에 국방부 관련 변화에 대해서 SEC에 8K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2월 26일로 상당히 늦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적 발표 전까지 가이드에서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정보를 보류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난 분기와 분기에 2025년도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를 1억 6천만에서 1억 1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만약에 해당 메모가 국방부로부터 받을 마일스톤 지급 시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정정 의무 연칙에 따라서 아이온큐는 대중의 이 위험을 공지했어야 된다. 근데 위험의 공지가 없을 만큼 미미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번 메모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SEC에 어떤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이미 공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미한 거 아니냐. 자, 그렇다고 해서 메모가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QKD 제품군의 성장 둔화가 전체 성장 경로에 치명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기서 두 가지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운이든 의지든 간에 아이온큐가 작년 12월 국방부 CI 대회를 갖다가 영입하는데 성공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QKD 기술을 국방부에 사실상 금지한 그 메모를 직접 서명한 인사가 현재 아이온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것이 가장 큰 일단은 지금 이제 이점이 되겠고, 그녀는 또 아이온큐 제품을 국방부 등에 개발, 판매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QKD 기술이 미국 군사 보안에 적합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방부 인사가 또 왔기 때문에 그쪽 서명했던 인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실제로 최근에 아이온큐 C님의 CIO가 입사 후에 첫 소감을 갖다 링크드에 게시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전 더 이상 QKD의 회의론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조치는 스카이월드의 인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스카이월드는 양자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칩 패키징 분야의 선도 연구소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아이온큐의 핵심 공급망의 통제 역량에서 업계 최고임을 국방부와 미국 정부 전체에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아이온큐의 이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이번 주에 반도체 기업 스카이월드를 18억 달러 규모의 현금 주식 거래로 인수했기 때문에 이로써 아이온큐는 추가적인 수익원이 생겼고 경영진이 양자 기회를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이제 수익원은 창출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회사는 현재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월드 자체 인수가 큰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 자, 스카이월드를 제외한 선행 매출의 추정치가 평균 1억 9,263만 달러다. 인수 전에는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70.37%의 매출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인수 후에는 매출의 전망치를 감안하게 본다면 연간 매출 추정치가 6억 91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올해 1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 초에는 8억 달러 연간 매출 추정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주가 매출 비율도 하락할 전망에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PS 레이쇼가 141배에 달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23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선도적인 입지를 감안한다면 한 3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PS 비율이.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 대비해서 한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국방부 메모는 아이온큐라든지 양자 컴퓨팅 업계 전체로서 악재로 보일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 사업은 QKD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미군 도입에 제약이 생겼을 뿐이고 충분한 다양한 상업이라든지 해외 방산 적용 사료로서 시스템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들.
그다음 업계 리더로 남아있고 월가에서 스케일이 가능한 양자 컴퓨팅 기술 판매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금융 보호부터 시작해서 신약 개발 가속화 이래까지 이번 메모에도 충분히 생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메모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에 따라서 주가가 이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매수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요거는 약간의 지금 이제 문제점이고 공시 8K를 갖다 안 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미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매출의 추정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적정 주가가 나오는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스카이월드를 제외한 매출의 추정치 있죠. 그거 자체가 1억 9,263만 달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스카이월드 인수 후에 매출의 전망치는 아무래도 6억 913만 달러 되고 있다. 이 두 개를 합해 봐야 되겠죠. 이걸 합하면은 2027년도 초에는 8억 달러 정도의 연간 매출의 추정치가 나온다. 자, 그래서 한 23배 수준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8억 달러에다가 23배수를 곱해서 그래도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억 달러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8억 달러.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23배수죠. 23배수를 해줬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식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3억 5,400만 주가 주식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52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정 주가가.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2불이면 한 요 정도 되고 있죠.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올라갈 폭은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갈 폭이 한 6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한 저번에 말씀드렸던 청산가치 개념으로 해서 PB 레이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30불대 미만에 있을 때는 자,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것이 언제가 바닥일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닥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어가진 말자. 이 한 종목에다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자라는 섹터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회사를 갖다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돈을 포트를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 너무 많은 돈은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뉴얼로 봤을 때 2018년도에도 EPS가 많이 났습니다. 적어도 2029년도, 30년도에 EPS가 양전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투자를 하신다는 개념 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이거 자체가 뭐 오늘 내려갔다 오늘 올라갔다. 자,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이었어요. 세계 금융시장이 살짝 술렁했죠. 왜냐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리고 아마 가장 신중한 투자자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미래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바로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국가의 석유돈을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굴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진짜 신중하게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펀드가 갑자기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직은 좀 먼 미래 얘기 같은 기술에 돈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죠. 세상에 그렇게 많은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아직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심지어 공매도 세력한테 공격까지 받고 있던 이 작은 양자 컴퓨팅 회사였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이번 투자의 주인공들이 누군지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한쪽은 거대한 투자자,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들이 콕 집어 선택한 미래 기술 기업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이라고 하죠. 여긴 그냥 투자회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신중하고 아주 긴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유행 같은 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전 보유량입니다. 영주. 그러니까 2025년 3분기까지만 해도 NBIM은 아이언큐 주식을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분기에 갑자기 무려 44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약 2억 달러 어치를 한 번에 사들인 겁니다.
이건 그냥 여기 좀 사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죠. 시장 전체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NBIM이 투자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궁금하실 수 있죠. 그건 바로 이들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2조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숫자가 바로 NBIM의 신뢰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기관이 어떤 기업을 콕 집어서 선택했다? 이건 그냥 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었고 엄청난 확신을 가졌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그들의 투자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포트폴리오 맨 위에 누가 있나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SMC.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자,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각 분야의 기반, 즉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이라는 점이에요. NBIM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 그 가장 뿌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NBIM이 미래의 인프라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한 아이온큐는 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걸까요?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경쟁자들을 앞서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글이나 IBM 같은 큰 회사들은 초전도 방식을 쓰고요.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써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초전도 방식은 사람이 만든 좀 불안정한 회로를 쓰는 거고요. 반면에 이온 트랩 방식은 그냥 자연에 있는 완벽한 원자, 그 자체를 큐비트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겠죠? 게다가 모든 큐비트가 서로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이건 정말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그냥 우리 기술이 더 좋아요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 성과로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보다 수천조 배는 더 넓은 계산 공간을 뜻하는 AQ64를 원래 계획보다도 3개월이나 빨리 달성해버렸고요. 또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오류율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99.99%라는 말 그대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가 쓰는 광통신망으로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양자 인터넷의 핵심 기술까지 성공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착착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던 아이온큐에 정말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거는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된 거죠. 때는 2026년 2월. 울프팩 리서치라는 공매도 회사가 아이온큐를 저격하는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었죠. 아이온큐는 거대한 매출의 블랙홀에 빠졌다. 이러면서 시장에 그냥 공포감을 확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아이온큐의 가장 큰 돈줄이었던 미 국방부 계약이 끊겼다. 그래서 이제 곧 매출이 박살날 거다. 둘째, 회사가 이걸 숨기려고 전혀 상관없는 회사들을 막 사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매출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당연히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재미가 없겠죠.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아이온큐와 그리고 NBIM 같은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숫자로 그리고 거대한 전략으로 말이죠. 자, 공매도 세력의 첫 번째 공격 기억나시죠? 매출이 붕괴하고 있다. 가장 큰 계약이 끊겼으니 이 회사는 곧 망할 거다. 바로 이 논리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기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5년 3분기에 아이온큐의 매출은요, 전년 대비 무려 222%가 폭증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매출 비중도 30%까지 늘면서 특정 고객 의존도도 성공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었죠. 붕괴요? 이건 뭐 붕괴랑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얘기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공격으로 넘어가 보죠. 현금을 너무 많이 써서 위험하다. 무리하게 회사를 사들이느라 곧 돈이 바닥 날 거라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진짜 팩트는 뭐냐? 당시 아이온큐가 들고 있던 현금과 투자 자산이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건
빚이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연구 개발하고 회사를 더 사들여도 돈이 남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재무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물고 늘어졌던 인수합병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정말 꼼수였을까요? 아니요, 사실 이건 약점을 덮으려던 게 아니라 아예 양자 컴퓨팅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전략이었습니다. 보세요. 칩 제어 기술, 네트워킹 기술을 차례차례 확보하더니 마침내 미국의 핵심 반도체 공장인 스카이워터까지 인수해버립니다. 바로 이 스카이워터 인수가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이걸로 아이온큐는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양자 회사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최고의 양자 칩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전부 맞춰진 것 같죠? NBIM이 왜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아이온큐에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했는지 그 큰 그림이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양자 기술 시장이 2035년쯤 되면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NBM과 아이온큐가 지금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거대한 미래 시장에 패권을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AI 혁명의 길을 닦았던 게 엔비디아의 칩이었다면 과연 아이온큐는 다가올 양자 혁명의 길을 닦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2조 달러 펀드의 거대한 도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